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일주일 있으면 정식 취임을 합니다.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들과 현장을 누비면서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매일 뉴스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에 이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와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두겸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라, 중단하라, 단호하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씩 얘기하겠는데 반구대 안과과 보존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6월 17일에 있었던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김두겸 당선인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세계 유네스코 등재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선 7기 송초로 시장 체제에서 진행되어 온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맑은 물 확보 투트랙 전략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예, 했습니다. 전략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안각화도 보존을 해야 하고 맑은 물도 확보를 해야 하다 보니 울산시가 정작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끌려간다. 예. 김두겸 당선인은 이 국보 등의 문화재는 문화재청 등 정부가 주도해서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야 하고 울산은 맑은 물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서울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비행기 타고 가고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김두겸 씨 해법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물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먼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연댐 수위 조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어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사연댐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예. 또 방구대 안각화 보조 문제에서 울산시가 발을 뺄 수도 있다. 또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도 하는 등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입니다. 강론에서 방식이 바뀌는 거지 총론에 실제 발을 빼겠다,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당선인은 방구대 안각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어야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러 번 가봤겠지만 23일 목요일에도 현장에 갔죠. 네, 당선인은 인수위와 함께 세 번째 현장 방문지로 방구대 안각화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식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 운문대 매물을 언제부터 얼마나 주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KTX 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도 잘못하면 대장동 사건처럼 된다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큰 뉴스입니다. 네, 방구대 안각화에 이어서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 현장도 찾았습니다. 김두겸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복합 특화단지 개발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뭔가 드러난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 그러니까 울산 도시공사와 울주군 또 하나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함께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예. 하나그룹은 전체 면적의 53%만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지주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보상 문제로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김 당선인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최초 입안자와 관련된 문제, 또 지주들의 보상 문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올해 말부터 당장 문화재 발굴이 시작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이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지금 실시 계획 인가가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들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대가 완만한 구릉지기 때문에 출토되는 유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아하, 지역입니다. 예. 유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중구 성남동 소방서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이건 왜 중단하라고 했죠? 네,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해가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오랜 기간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2019년에 지식산업센터와 청소년 문화회관 그리고 성남 119 안전센터 등 3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두겸 당선인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당선인이 울산을 꿀잼 도시 만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던데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 성안동 쪽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는 K-팝 사관학교 네. 그거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 K파사관학교는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1층의 119 안전센터도 소방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청소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청소년 관련 시설로 건물을 세우고 또 태화강 오페라 하우스와 연계시켜서 중구 성남동 일대를 청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글로벌 에너지 비즈니스 센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계획 줄줄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울주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글로벌 에너지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김 당선인이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 또 인근 백화점 등과 연계한 청년 관련 시설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울산시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 당선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예산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면서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불경 메가시티와 트램 노선도 속도를 늦추면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얘기한 걸 듣기에 따라서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의 핵심 정책들을 확 뒤집어 버린다는 오해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잇따라 제동을 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사업성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요. 예. 아무래도 전임 시장 지우기가 가장 큰 이유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아하. 또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행정력과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임 시장의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인수위 단계에서 행정을 장악하기 위한 제스처인지 실제 7월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전면적인 손질에 들어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봉 나가지 않는 이제 특보를 많이 두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요 앞으로. 네. 김두겸 당선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울산시정 한번 지켜보죠. 김영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